자, 두 번째 시간 갑니다. 19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자, 등록의 성격은 법조문이에요. 두 줄도.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어. 그리고 결격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등록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러면 동네 왼수가 와도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법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접법 요건은 주의만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3 처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가끔 물어봐요. 자, 등록 신청자는 괄호 빼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공은 뭐 한다? 제외. 소공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제외인지 펌인지 헷갈리면 문장 바꿔 읽어보면 돼요.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소공은 제외하는구나. 제외 이렇게 신경 쓰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잘 뜨는 지문이에요. 2종 소속이 되니까. 등록 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이렇게 묻기도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거 괄호 안에를 주기도 해요. 자,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제도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거야.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 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록관청이라는 걸 자주 나와요. 특히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죠. 광역시장은 자격증을 주는 거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등록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요건이라고도 하고 뜻을 꼭 기억해 두세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실무교육. 다른 교육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실무수수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는 원칙은 시험에 안 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원칙이니까 뭘 받았다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면은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까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잘 나오죠, 이것도.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사용 승낙 이런 것도 되니까 사용권 확보해라. 예를 들어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밑에 X지번 보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사용 승인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 없어도 되는 거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왜? 사용 승인 받았거나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됐어도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등록 신청자가 반드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야 한다. X. 중개사무소. 별거 없어요. 다음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아시죠, 우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 밑에 6번에 주의. 저 밑에 주의 6번에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X.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사실 저 위에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세요.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도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되는 거 주의하시죠. 주의 1번에 써 있죠. 비영리 협동조합이니까. 그 다음에 법인은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즉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해진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이번 시간 안에 배워요. 중개업도 있고 5개도 있고 경공매.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2번에 있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토지, 택지 분양 등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대표자 중개사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중개사 포함이 아니고 제외. 주의 3번에 있는 것처럼
대표 빼고 한 명이면 한 명, 둘일 땐 하나, 셋일 때도 하나, 넷, 둘, 다섯도 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셋, 아홉, 셋, 열은 4명 돼야 되겠지. 실무교육은 전원 다. 분사무소를 함께 두려면 책임자도 받아와라. 자,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 주의할 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다음 중개사무소 확보하시고 밑에 주의의 5번이요. 주의 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하니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죠. 자, 오른쪽에 이제 요건을 갖추었으면 등록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등록 신청을 하자. 어디에?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그다음에 구비 서류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서류 내는 거 안 내는 거. 자, 안 내는 거.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내, 건축물 대장도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확인하니까. 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안내, 안 냅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실제 등록 신청서에는 내가 어떤 시도에서 자격증을 받았는가를 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따 나오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죠. 제출 서류는 실무교육 사본을 내는데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작년에 신설된 문장인데요. 별로 시험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교육은 3군데 위탁할 수 있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리학과에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럼 안 내도 된다 이거야. 여권용 사진이죠. 우리 시험 끝나고 여행 가라고 여권용 사진 내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겠지.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다는 사유서를 함께 내야 돼요. 그런 표현도 눈에 익혀두세요. 다음 외국인은 결격 사유 신원 조회 안 되잖아요. 등록관청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거든요. 결격 사유인지를. 외국인은 신원 조회 안 되니까 본인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요라는 서류를 갖춰내야 돼. 외국인만. 또 외국 법인이 내는 것도 있어요. 외국 법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돼. 이것도 정답이 출제된 거예요.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려면 우리나라 안에 꼭 영업소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 법인은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서류를 갖춰냈더니 등록관청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죠. 확인하면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죠. 등록을 해주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라고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고 그 사실을 신청받고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뭘로써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서면 통지다. 그 밑에 주의 있는 것처럼 등록증 교부가 아니에요. 밑에 X지문이 있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 등록에 서면 통지를 해주는 거죠. 자, 등록을 해주고 이 말이 내 거 등록대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따가 사무소 이전할 때 나와 이게. 이걸 만들고 나는 개공이 된 거죠. 이때 나는 개공이 된 거고 그 사실을 신청받고 7일 안에 서면 통지해 준다. 그럼 서면 통지 내용은 이거죠. 와서 뭘 받아가세요? 등록증 받아가세요. 근데 등록증을 받으시려면 뭘 하셔야 돼? 보증 설정해야 되죠. 이 보증 설정은 이 등록번호가 나와야만 되니까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안 되고 등록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법이나 공제가입하나 공탁에서 등록관청이 뭘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시점이 매우 중요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는 거죠. 자, 역시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고? 국토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문장 그대로 냅니다. 아까 등록관청이요. 시도지사 이러면 안 돼.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관청은 이 등록을 한 자가 뭘 했는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밑에 O지문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이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O. 그리고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내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더라. 그럼 난 뭘 하고 있는 거야? 휴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통보. 되게 중요한 거죠. 등록관청은 이달치 등록, 각종 신고, 행정처분 사항을 다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사실, 또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거, 고용신고, 고용강의 종료 신고 받은 거, 휴폐업의 신고 받은 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은 거 다음 달 10일까지 전부 다 등록 협회에 통보해야 돼. 협회 통보하는 거. 그래서 등신 행정처분, 등록 신고 행정처분, 등신 행정처분. 근데 지문,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왜 틀렸어요 이거? 협회 통보, 시도지사가 아니라. 2번, 등록관청은 중개업에 폐업 신고 받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맞죠?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여러 형태로 이게 문장을 구성한다는 걸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종별 변경 보이죠? 그 밑줄 친 부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법인인 개공을 바뀐다는 거죠. 종별을 달리 업무를 하고 싶으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돼요. 다만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가운데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해야 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면 틀려요. 반납해야 됩니다. 효력 소멸, 사망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이런 게 있는데 밑에 그 고딕체 문장만 잘 보시면 돼요. 사망해산은 무슨 사유이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 절등취 사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개공이 사망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인이 개공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밑에 건 왜 틀렸냐면 등록 취소 사유에 오늘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았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무등록 중개업은 첫 번째, 두 번째 걸 잘 보시면 돼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했다.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했어도 3-3으로 고르시면 돼. 이자를 찔렀을 때 포상금조 준다고 답하시면 되고. 저 오른쪽 판례에 첫 번째, 두 번째 걸 묶으시면은 다 이거예요. 둘 다 자격 없는 자예요. 둘 다 등록하지 않은 자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뭘 했어요?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업을 했을 땐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약정, 보수지급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보수 오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중개 행위를 도와줬던 것처럼, 우연히 단 한 번 했던 것처럼 뭐가 아니면 중개업이 아닐 땐 그 보수약정이 무효랄 것은 아니다. 그때는 유효이다. 이것이 중개업인지 중개업이 아닌지만 잘 구분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세 번째 거, 변호사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이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또 그 아래 것도 중요해요. 그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 없으니까. 또 개공한테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중개 의뢰한 행위, 개공에게 미등기 전매 중개해 주세요 의뢰한 행위를 그 당사자를 무슨 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 판례가 올해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현재 시중에서 이 책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이 책에만 들어있습니다. 올해 나온 판이 올해 꼭 내겠죠. 이자는 좀 황당한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아예 뭐가 안 되니까, 등록이 아예 안 되니까, 자, 공인중개사만 등록이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만 등록이 가능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는 처벌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건 처벌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만 등록되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건 처벌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사실은. 다음 밑에 이제 각종 제재,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 양도되어 절동치 1-1. 해결거, 양이지최, 절동치죠. 밑에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했거나 양수되어 받으면 형벌만 주겠지. 다음 이중 등록하면 개공이면 절동치 1-1. 다음 이중 소속 금지는 우리 개공 등에게 다 금지되잖아요. 우리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이면 다 줄 수 없다. 이중 소속 위반하면 개공이면 절동치, 소공이면 자격 정지,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고 형벌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 결격사유로 갑시다. 결격사유. 24쪽의 결격의 효과는 일단 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등록할 수 없죠. 2번, 3번 뭐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가. 이자가 뭐가 됐는데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뭐가 되었다? 결격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록 취소해야죠. 이자는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죠.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원래 개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예외지. 결격이 뭐 되면? 해소되면. 그래서 밑에 지문이 중요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 등록할 수 없다. 틀리는 거예요. 왜?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해소되면 개공이 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을 잘 익혀놔야 돼. 다음 법인.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2번 중요하죠. 법인은 개공이 된 후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두 결격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동치. 다음 고용인. 결격 있는 자는 소공보존 될 수 없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존이 결격이 됐고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하고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을 잘 연결해서 주의하신다. 사원임원 결격 2달에 해소하면 절동치. 소공보존이 결격 2달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바뀌지 않도록. 자, 오른쪽에 결격의 내용. 결격인자 찾아라, 아닌자를 찾아라 문제가 매년 나오죠. 미성년자, 괄호 열고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떠도 결격.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 친권자 동의하는 미성년자 결격. 무조건 다 결격이 미성년자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제일 잘 나오죠. 까진 미성년자 결격. 가시네가 벌써 기시가가지고 결격. 그 다음에 우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완전 폐지됐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올해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완전히 폐지되고 완전히 폐지되는 게 올해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올해부터는 이제 2번이 시험이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왔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2번 나옵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떠도 결격,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떠도 결격, 한정 후견, 개시심판 받은 자 결격, 성년 후견, 개시심판 받은 자 이러면 결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받은 거 이런 건 결격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파산 선고 받았단 말이 없잖아. 그럼 결격이 아닌 걸로 보시면 돼요. 결격이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금고 또는 징역. 앞에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이건 따지지 않죠.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이건 따지지 않고 금고, 징역 둘 다 감옥 가는 건데 노역 안 하고 노역하는 거 차이죠. 노역하지 않고 노역하는 거 차이. 금고나 징역에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가야죠. 감옥 가는 걸 집행이라 하고요. 다 살고 나오면 종료라고 하죠. 도중에 사면되는 걸 집행 면제라고 하고 그날부터 몇 년 더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뜨면 결격이라고 푸는 거예요. 시험엔 그대로 나와요. 앞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두 줄을 그대로 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금고 또는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하나 더. 금고 또는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러면 뜨면 결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만 냅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가석방이 된 날이 집행 종료일이 아니고 잔영기 다 지나야 집행이 종료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잔영기 더하기 3년 이만큼 이렇게 묶어서 하면 되죠. 잔영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특별사면은 도중에 나온 거예요. 도중에 나온 건데 나머지 형 집행 받지 않은 기간은 소멸돼 버려요. 특별사면이 된 날부터는 그냥 3년만 지나면 된다. 사면 중에 일반 사면 더 좋은 거라고. 일반 사면 되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주의 풀어볼게요.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앞에 무슨 법 위반인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가석방 됐고 3년이 지났지. 그러면 2년 남았네. 그러지. 그럼 결격 5.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특별사면 됐고 3년이 지났네. 이러면 2년 남았네. 이러지 말고 결격이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죠. 결격 아니야.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일반 사면 됐고 1년밖에 안 됐네. 그래도 결격이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죠. 자, 5번. 금고나 징역에 선고는 받았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그저 집행이 유예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그대로 나와요.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원래 선고는 받은 거예요. 평생 전과자인데 감옥만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러면 결격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선고유예, 이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아니야. 근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뭐만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다음 페이지. 벌금형은 무슨 법 위반만?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그것도 얼마 이상만? 300만 원 이상. 3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이다.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 먹었으면 결격이 아닌 거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의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닌 걸로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자, 방금 우리는
금고, 징역, 벌금 쪽을 받고 이제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부양지역 위반하여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바로 전 시간에 나왔죠.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어. 근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걸렸어, 무효처분이 되었지, 그리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보조원은 될 수 있다. 우리 임명장 수여받는 사람이죠. 너를 5년간 보조원으로 임명할게. 내 곁에 5년간 머물러줘. 알라뷰. 여기까지잖아 우리.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 누가 받는 거? 소공이 받는 거. 소공의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이러면 결격. 자격정지를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 6개월. 그럼 예를 들어서 받아쓰기 해보세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이렇게 써보세요.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이제는 결격이 아니지. 왜?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9번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최근에 문제 경향 그쪽에 집중되고 있어요. 9번이. 자, 절대적 등록 취소는 우리 구슬픈 노래. 해결거 양이지체 사망해산 결격 사유 거짓 부정 등록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켰어. 최근 1년 이내 업 2개 먹고 업 위반했어. 업 앞에 업 2개. 임등치. 등록 기준 미달. 우리 자기는 조금 모지라.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상투. 임금. 금지행위는 임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김치전. 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빠전. 무단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거짓기재, 투계약서,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 3방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지. 시정조치랑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지. 자, 이 중에서 이 묶은 부분. 이만큼 저처럼 묶으시면 돼요. 이만큼으로 이것을 위반한 사유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되면 뭐라고 풀어? 결격이라고 풀어요. 반드시 앞에 뭔지 써줘요. 밑에 주의 볼게요. 주의. 거짓 부정 등록한 이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등록증 대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중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결격. 임시 중개시설물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걸로 하면 다 결격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이요. 주의 위에 동그라미 2번. 폐업 후 뭘 했는데?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 동안 결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공이 뭘 했고 폐업을 했고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로 뭐가 되었다면 등록 취소가 되었다면 이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뭘 뺀다? 폐업 기간을 빼준다. 이 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거지. 폐업 기간. 이게 1년이면 2년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주의에다가 써드렸잖아요. 갑은 등록증을 뭐 했다? 등록증을 대여했다. 그랬다가 언제? 2015년 5월 1일 날 뭘 했다? 폐업했다. 딱 1년 지나고 2016년 5월 1일 날 뭐 했어요?
재등록했어요. 근데 옛날에 저 위반했던 이유로 2016년 7월 1일 날 뭐 됐다? 등록 취소됐다는 거지. 그럼 너는 이날부터 몇 년 지난 날? 2년 지난 날 하는 거죠. 2018년 7월 1일 날 너는 다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오른쪽이 되게 중요하죠. 예외. 여기 미달과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이걸로 취소된 경우는 아예 뭐가 아니야. 이걸로 취소되면 아예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주의.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X. 해산 이유로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결격 아니야. 자, 이게 결격이 아니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을 아까 했습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된 경우는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해소되면 다시 개공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면 틀리는 거죠. 3년이 되지 않았어도 결격이 해소되면 개공될 수 있다고. 자, 다음에 10번.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어도 당연히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동그라미 2번도 하셔야 돼.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계속 진행되는 거야. 다음 11번.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를 위반할 당시, 어디 포인트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이거지. 근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 새롭게 들어온 사원 임원, 그 업무정지 중 결격이 아니다 이거죠. 다음 12번은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은 결격이란 얘기예요.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이런 식으로. 피한정 후견인이 사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기분인 거야. 당구장 표시도 등록관청은 이자들이 결격 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런 표현만. 그러니까 외국인은 조회가 안 되니까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까 등록 신청할 때 냈었잖아요. 이 단원도 끝났고 4장 갑니다. 4장은 각 절마다 문제가 다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단원들이죠. 자, 먼저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이런 것들이요. 분사무소 설치 이전. 자,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몇 개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대로 나와요. 천막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판례는 참고하세요. 주의가 중요하죠. 이중 등록. 이중, 아까 앞에 배웠던 이중 등록이에요, 이거는. 이중 등록은 절등취. 근데 방금 했던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형벌은 1-1 공통이니까 잘 비교하셔야 된다. 위에 건 등록을 2번 한 거지. 아래 건 등록은 1번 했는데 사무소가 2개인 거고. 그놈이 그놈이지만 분명 행정처분이 다르니까 주의하신다. 2번은 어떤 계곡만, 법인인 계곡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외의 지역에. 또 앞에를 공인중개사인 계공 X, 모든 계공 X, 법인이 아닌 계공 다 틀립니다. 자, 개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 계공의 의무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죠. 100만 원이 과태료.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야. 분사무소에 등록증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공과 소공도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 특히 잘 나오는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을 안 받은 계공과 소공은 없습니다. 안 걸어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사무소 명칭. 여기는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는데 밑에 주의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법인인 계공과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둘 중 선택이에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이걸 안 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의랑 같이 보시라고. 자,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쓰면 안 된다. 부동산 중개를 사용하라는 얘기지. 밑에 오지문이 바로 그런 뜻이죠. 모든 계공이 다 사용할 수 있죠. 2번 위반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 계공 아닌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산 명칭 다 쓰면 안 되지. 1-1 형벌.
4번 5개 광고물, 이건 간판을 말하죠. 5개 광고물은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써야 되지. 책임자 자리에 대표자 틀리는 거 잘 아시죠? 이거 위반해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 5번 등록관청, 시도지사 X, 등록관청은 1, 2, 3, 4 어떤 걸 위반했더라도 다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4개 다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지. 철거 명령 받았는데 이행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 대집행할 수 있다. 표시 광고는 중개 대상물의 광고는 개공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 정말로 개공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소의 명칭에다가 소지도 써라. 연락처가 누군지 개공 성명 써라 이거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표시 광고 교차로잖아, 교차로. 하나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 개공 아닌 자, 표시 광고에 났는데 1-1. 주의 좀 보세요. 최근에 되게 잘 뜨는 지문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왜 틀렸어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고 우리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문제 푸는 거니까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쓸 의무가 있는 거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명을 쓸 의무가 있습니다. 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X. 그럼 표시 광고할 때 연락처를 쓰는 거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쓸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XX. 중개보조원 표시 광고할 수 없다. 5. 밑에 이제 써드렸어요. 5개 광고물, 표시 광고, 광고라는 글자가 다 들어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 다음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이제 뭐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할 때도 있고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할 때도 있는 거죠. 관할 지역 여기는 내로 이전, 여기는 이제 관할 지역 외로 이전.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여기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 여기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신고하고 이전 신고할 때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록증 원본. 등록증 서식이 책에 어딘가 있어요. 참고를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가면 있을 거예요. 24페이지. 등록증의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기 때문이죠. 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대장은 안 되지. 그 다음 중요하죠. 불러다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어디로? 내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그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내로 별표. 외로가 아니라 내로 이전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이제 관할지역 외로 이전해 봅시다. 어디가 신고하세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등록관청이 바뀌니까요.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록증 원본, 사무석보 증명서류. 다시 불러다가 등록증을 꼭 뭐만 해야 돼? 재교부만 해야지. 또 이 개공에 관련된 서류가 여전히 이전 전 등록관청에 머물러 있죠. 이자는 여기서 등록했던 자니까. 그러니 이전 신고 받은 이전 후 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되고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마음 급하잖아. 미친 듯이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대개 한 마디.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땐 관련 서류까지. 그래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인한 개공이 된 행정처분은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됐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기 빠져 있지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이사 비용 100만 원. 또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아까 배웠구나. 전 시간이라 좀 전에 배웠던 등록관청은 뭘 받은 것도
이전 신고 받은 것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사무소 이전이에요. 사무소 이전. 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는 이거죠.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 청,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세요. 여기서 신고불증을 받지. 그리고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이루어지죠. 지체 없이 통보. 그다음 분사무소 이전도 똑같아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 청, 분사무소를 B구에서 C구로 이전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 이전할 때도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 지 신고하세요. 다시 불러다가 신고불증 다시 줘야 되겠죠. 이거 양쪽이 다 통보하세요. 지체 없이 통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분사무소는 주고받고 통보. 이것도 주고받고 통보. 분사무소 항상 지체 없이 통보로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1쪽.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뭐해라? 제외. 포함. 안 되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수는 없다.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자, 주의 볼까요? 주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내 분사무소 둘 수 없다. X.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시도라고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 경기도다. 경기도 전체 둘 수 없게 되죠. 그게 아니지. 여기가 뭐 경기도 여기가 뭐 과천시라면 경기도 과천시를 빼곤 경기도 나머지 시군구에 다 둘 수 있는 거잖아.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2번도 마찬가지예요. 시도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은 서울도 하나, 경기도도 하나, 강원도도 하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1번, 2번이 다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인데 혹시 몰라서 익혀두세요. 3번. 같은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함께 둘 수는 없지.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 자, 보증 설정. 등록할 때 언제 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아니지.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것도 아니지.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는데 이미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라는 게 중요해요. 자, 같은 시간 안에 공부하니까 뭐 표시 편하네요. 설치 절차. 서류를 어디다 내세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한정에 제출하세요. 그게 분사무소 관할 이름 틀리는 거죠. 지자체 조리로 수수료 납부. 좋아. 안 내는 거.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 내. 건축물 대장 안 내. 책임자 자격증 사본도 아까 등록 신청을 똑같았잖아. 안 내잖아. 안 내고. 책임자 실무교육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보증 설정 증명서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무소 확보 이런 거. 동그라미 2번. 등록 한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고? 국토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불증을 교부해야 한다. 좋아.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등록 한청은 신고불증을 교부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그 설치 예정 지역과를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좋아요. 주고받고 통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리로 정하는 수수료도 내버려야 등록 설치 신고할 때. 제목이 있죠 아까. 지자체 조리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어. 자, 다음에 이전. 자, 이전한 날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어디가 신고해야지? 그렇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한정에 신고해야지. 신의 짐 싸를 주의하십니다. 신의 짐 싸. 신발에 짐 싸고 하는 거야. 여기를 작년에 등록증 원본이라고 냈어요. 신고불증 원본 내야 돼요. 분사무소 이전일 때는 신고불증 원본 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 내야 되겠지. 박스 밑에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라. 여기다 하면 틀린다고. 여기는 이전 전의 분사무소 시군구, 여기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 시군구는 여기다 신고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관할지역 밖으로 가면 등록 관청이 바뀌잖아요. 등록 관청 바뀌니까 이전 후 관청에 신고했고 서류 송부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는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한다고요. 항상. 여기다 신고하는 게 아니야. 주의하셔야 돼, 이건. 신고불증 다시 교부 2번 그 얘기고, 3번은 등록관청은 신고받으면, 이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시군구에 양쪽에다 통보하라고. 통보. 주고받고 통보. 양거로 4번 내려갈게요. 방금 우리 자격증, 등록증, 신고불증을 다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사후서식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교부 신청한다면 등록증, 신고불증을 첨부해야죠. 2번 중요하죠. 자격증 제휴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신고불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게 신청해야 되겠지. 수수료 돼 있어요.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 등록증, 신고불증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 자, 그냥 지자체 조례 이렇게만 나오면 돼. 지방자치단체 조례면 5로 푸시면 돼. 사무소 공동사용.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개공갑이 임차하여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무소에 이자가 뭐가 아니었다면, 뭐만 아니면,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니라면 다른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공이면 이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여기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무소 공동사용이죠. 종별 제한 없다. 인원수 제한도 없다. 모든 의무는 각자. 보증 설정, 인장로, 휴폐업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저 밑에 공동사용 방법.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은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거나 사무소 이전 신고하거나 이럴 때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라.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오른쪽 공동사용 제한. 이자가 뭘 받아버렸다면, 그렇죠. 업무 정지를 받아버렸다면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공동사용할 수, 승낙서 줄 수 없다고. 근데 다만 여기도 알아야 되죠. 업무정지 개공이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이미 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다른 개공은 중개업해도 돼요. 다음 2번.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할 수도 없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어. 뭘 받았다면? 업무정지 받았으면 이전이 안 돼요. 주의 볼게요. 주의. 자, 업무정지 개공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사무소 이전할 수도 없다. 이 얘기고요. 근데 2번 말장난 치는 거죠. 휴업기간 중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가능해요. 공동사용할 수 있어요. 휴업 중이면 말장난 치는 거죠.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예상해 본 거예요. 3번은 좀 어려운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거예요. 이 개공갑이 현재 업무정지 기간 중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업무정지 받은 개공인데 사무소가 2개 있어요. 여기 또. 여기는 개공을이 쓰고 있는 사무소고 여기는 비어있는 사무소예요. 이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이전하는 건 안 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사무소로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원래는 가능해요. 이게 업무정지 받은 개공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한데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한 이전 신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되는 거고 원래는 되는데 이건 안 돼. 이런 뜻의 문장이 원래 법조문이.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출제 확률은 높지 않은데 뭐 이해하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잠시 후 세 번째 시간 2절부터 시작합니다.